가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는 조건 가와 조건 나를 살펴보자고요. 일단 조건 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판별식을 썼는데 그 값이 0보다 작은 음수래요. 이게 바로 해석하는 최종 결과죠. 조건 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식에 해가 실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실근을 갖는다는 거, 얘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근이라는 거는 결국 근의 수가 실수인 근이라는 거지, 한 개인지 두 개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데, 한 개일 땐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석했는데요? 판별식이 0이요. 중근인 거잖아. 2차식에. 그러면 두 개는요. 판별식을 썼는데 그 값이 0보다 큰 양수요. 따라서 우리는 조건 나를 해석하면 판별식을 썼는데 그 값은 0이랑 같거나 혹은 0보다 큰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가지를 이제 바로 실행을 해봅시다. 조건 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1차항의 개수를 우리는 A라고 보고 2차항의 개수를 B, 상수를 반대로 말했네요. 2차항의 개수를 A, 1차항의 개수를 B, 상수를 C라고 두었을 때 판별식은 어떻게 됩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로서 구할 수 있을 건데 그 값이 음수라고 합니다. B에다가 1차항의 개수인 K를 바로 넣어보면 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이므로 생략을 하시고 C는 3K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자, 이 값 다시 한번 우리가 계산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12K는 0보다 작다. 예, 인수분해 꼴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K로 묶어내면 K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다. 따라서 우리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면, 부등식의 결과가 나타나면 0과 12 사이에 K가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건 나도 한번 바라보시죠. 조건 나. 똑같이 판별식을 쓸 겁니다. 그런데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래요. 판별식을 쓰려고 봤는데 다만 다행히도 1차항의 개수가 어떻습니까? 짝수항입니다. 짝수항이 아니라 짝수입니다. 1차항의 개수가요. 따라서 우리는 판별식을 그냥 판별식 쓰지 말고 4분의 D라고 하는 짝수 공식을 쓰자고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B 프라임은 뭐죠? 그 개수의 절반이요. 그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마이너스까지도 무시를 해준다면 K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므로 생략, C는 뭐죠? 4K 마이너스 7이요. 그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전기에서 풀어주면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4K 플러스 7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한번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해당 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인수분해 꼴을 우리가 진행함으로써 이 식에 대한 결과를, 해의 범위를 더 자세하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인수분해를 진행하면 K-2, K-8로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자, 그런데 부등식에서 어쨌든 그 K에 대한 인수분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얘는 둘 중에 작은 해인 2보다 K가 더 작다. 그런데 등호가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두 수 중에 큰 수 8보다 K는 어떻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자, 그러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다음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므로 바로 이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수직선을 빠르게 한번 그려보시죠. 0, 2, 8, 12.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건 파란색으로 제가 표현을 해볼 거고요. 조건 나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조건 나 0 그리고 12 그 사이의 범위, 그리고 조건 나는요 2를 포함하면서 2보다 작아야 하므로 왼쪽, 그리고 8을 포함하면서 8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므로 오른쪽. 자, 그러면 이 범위에 들어가는 X값은 여기 빨간색 영역에 해당을 할 건데요. 정수 바로 찾아볼까요? 1, 2, 두 개, 그리고 오른쪽 영역에서는 8, 9
10, 11까지 4개. 총 6개라는 정답이 나오겠네요. 모든 정수 6개. 좋습니다. 자, 12번 바로 가보시죠. 일단 A 고등학교와 B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음악 활동으로 피아노와 드럼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표 1은요. 각 학교별 남학생과 여학생 수, 그리고 두 학교 모두 같은 비율을 가진대요. 어떤 비율? 남학생은 정확하게 100이라고 나왔을 때 피아노는 딱 20%, 드럼은 80%,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둘 다 100이라고 나왔을 때 피아노는 70%, 드럼은 30%. 두 학교 모두 다 같은 비율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그 전에 하나 빠졌네요. 일단 이 표 두 개를요, 행렬 P와 행렬 Q로 표현을 하겠대. 좋아, 0.7, 0.8 얘는 20%, 80%, 0.7, 0.3, 70%, 30%를 소수로 표현을 한 것뿐이네요. 자, 어쨌든 좋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B 고등학교에서 드럼을 배우는 모든 학생 수.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B 고등학교에 지금 표는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지금 쪼개져 있거든요. 따라서 B 고등학교에 남학생 중 드럼을 치는 학생의 값과 또 B 고등학교의 여학생 중에서 드럼을 치는 학생, 이 두 값을 각각 구해서 더해만 주면 될 거라는 생각이 딱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B 고등학교의 남학생, 자, B 고등학교의 남학생은 130이라는 이 행렬 P에서 이행 1열에 위치한 130이라는 성분의 값이 될 겁니다. 130. 그리고 드럼을 치는 거는요, 드럼은 남학생은 0.2와 0.8이라는 전체 1이라는 비율 속에서 0.8, 즉 130 곱하기 0.8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B 고등학교에 드럼을 치는 남학생의 숫자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결국은 130과 0.8을 곱한다는 건 여기 P 행렬에서의 2행 1열과 Q 행렬에서의 1행 2열을 곱하는 값을 나타나는 걸 겁니다. 자, 이번엔 파란색으로 한번 써보죠. B 고등학교의 여학생은요 140명이잖아. 곱하기 드럼을 치는 학생 전체 1이라는 비율을 봤을 때 여기 30%만큼 30%는 행렬 Q에서의 2행 2열 성분과 똑같죠. 그래서 0.3 곱해주면 어쨌든 이 두 개 각각 계산해서 더해만 준다면 그게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B 고등학교의 드럼을 배우는 모든 학생 수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위에 있는 빨간색 식과 밑에 있는 파란색 식 행렬에서는 어떻게 구하냐고요. 결국은 130 곱하기 0.8 그리고 140 곱하기 0.3 이 두 개에 대한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렬 P와 Q를 곱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120, 160, 130, 140을 써주고 Q를 써준다면 0.2, 0.8, 0.7, 0.3으로 썼을 때 결국은 2행 1열과 1행 2열 그리고 2행 2열과 2행 2열 두 개의 각각의 곱에 대한 합은 최종 결과물에서 마지막 여기 2행 2열 성분과 똑같다고요. 행렬의 곱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우리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이 써져 있는 거 그대로 가볼게요. 얘 결과물을 밑에다가 표현했을 때 두 2차 정사각 행렬들의 곱이죠. 그러면 그 결과도 무조건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성분 1행 1열 얘는 위치가 1행 1열이 될 거고 두 번째 성분은요 1행 2열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성분은 어떻게 보죠? 어떻게 쓰죠? 2행 1열이고요. 네 번째 성분은 2행 2열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곱셈 이거 어떻게 해? 1행 1열을 우리가 쪼개서 보자고요. 1행과 1열이야. 어떤 거? 앞에서 행렬 P의 1행과 뒤에 행렬 Q의 1열을 곱하는 게 바로 1행 1열의 성분. 얘는 어때? 쪼개서 보자고. 행렬 P의 1행과 행렬 Q의 2열을 곱해라.
마찬가지로 행렬 P의 2n과 행렬 Q의 1열을 곱해라. 얘는요, 행렬 P의 2n과 행렬 Q의 2열을 곱해라 라는 거지. 우리가 아까 필요했던 건 뭡니까? 행렬 P의 2n과 행렬 Q의 2열이었다고요. 행렬 P의 2n과 행렬 Q의 2열이었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렬 PQ에 대한 2행 2열 성분, 답은 그래서 행렬 PQ에 대한 2행 2열 성분인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좀 돌아가서 선생님 이거 아직도 헷갈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설명을 한다면, 자, 첫 번째 이것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니, 한번 다 같이 계산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1,1에 대한 성분, 1행 1열에 대한 성분을 보시죠. P의 1행과 Q 행렬의 1열을 곱하래. 우리 행렬의 곱에서는요, 항상 왼쪽부터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고, 위아래인 경우에서는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행렬 P의 1행은 120과 160으로 표현될 거고요. 행렬 Q의 1열은요, 0.2와 0.7이 되는 거거든. 그럼 따라서 1행 1열에 들어올 이 값은요, 앞에 자, 두 개 중에 왼쪽에 있는 거 먼저 120 곱하기 여기 두 번째 행렬 Q에서의 1열 중에 위에 거 먼저, 그럼 120 곱하기 0.2 플러스 160 곱하기 0.7, 그 두 개를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는 게 바로 1행 1열에 대한 결과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색깔이 좀 지저분하니까 색깔을 좀 바꿀게요. 1행 2열에 대한 결과. 자, 결국은 행렬 P의 1행과 행렬 Q의 2열을 곱하는 거라면서, 자, 그러면 좀 더 지우고요. 조금 지워보고. 아이고. (1행 2열) P의 1행, 행렬 P의 1행, 그리고 행렬 Q의 2열. 자, 그럼 각각 곱할 건데 왼쪽 거부터 그리고 위에서부터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값은 120 곱하기 0.8 더하기 나머지 이제 뒤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160 곱하기 밑에 있는 거 0.3, 이 결과가 바로 1행 2열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다들 이해하셨길 바라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13번. 두 2차 정사각 행렬이 있다고 합니다. A도 2차 정사각, B도 2차 정사각. 따라서 우리는 B라는 행렬을요, 세모, 네모, 별표, 동그라미, 혹은 좀 더 고급스럽게 A랑 B라는 미지수는 사용이 됐으므로 C, D, E, F와 같이 쓸 수도 있겠지만 A 플러스 2B의 결과값이 나와 있고 우리는 A에 대한 행렬을 알고 있으므로 2B를 오히려 A라는 행렬을 우변으로 넘김으로 인해 이 B라는 행렬을 다른 방식으로 특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자, 그럼 그 방식을 통해서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 그리고 A, B, 마이너스 2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B의 행렬 값을 더하면 그의 결과가 9, 2, 5, 0. 따라서 이 B는요, 9, 2, 5, 0에서 9, 2, 5, 0에서 빼주자고요. 1을 A, B, 마이너스 2를요. 그러면 2B에 대한 행렬은 8, 2 마이너스 A, 5 마이너스 B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B에 대한 행렬 값을 4, 그리고 1 마이너스 2분의 1A, 그리고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B 1 이렇게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행렬 A와 B의 곱이 영행렬을 만족을 시킨대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직접 구해보자고. 행렬 A는 1, A, B, 마이너스 2로 표현될 수 있을 거고, 행렬 B는 위에 본 것처럼 4, 그리고 1 마이너스 2분의 1 A,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B, 그리고 1 이렇게 써봅시다. 그런데 자, 지금부터 두 행렬의 곱을 좀 구해볼 건데요. 자, 앞에 있는 거는 행렬 A였고 뒤에 있는 건 행렬 B입니다. 이 두 행렬의 곱을 구할 건데 분수로 되어 있어서 저는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따라서 뒤에 행렬 B를 저는 2분의 1이라는 성분의 인수를 통해서 조금 다듬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2분의 1을 제가 좀 앞으로 꺼낼게요. 2분의 1 앞으로 꺼내주고 행렬 A는 그대로 써줍니다. 행렬 B는 제가 2분의 1을 빼놨기 때문에 성분이 좀 달라져야 될 거예요. 8 그리고 2-A 또한 5-B 그리고 2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이 값이 바로 뭐다? 영행열이다. 자, 그럼 우리 이것만 바로 계산을 빨리 해보자고요. 2분의 1을 묶어주고, 자, 뒤에 있는 두 행렬을 지금부터 곱할 겁니다. 1행 1열을 곱해 줄 거죠. 1 곱하기 8 그리고 a 곱하기 5-b를 더해 줄 겁니다. a 곱하기 5-b요. 또 두 번째 성분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1행과 2열을 곱해준다는 거죠. 그럼 2-a 플러스 2a. 자, 그리고 이제 2행 1열 성분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2행 1열은 2행과 1열을 곱해주자고. 8b 마이너스 10 플러스 2b. 마지막으로 2행 2열을 구한다면 2-a와 b를 곱해준 값은 2b-ab 그리고 마이너스 4까지 써주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 행렬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한 결과값이 영행열. 따라서 앞에 있는 2분의 1은 무시하고요. 어차피 0이 되어야 하니까. 어차피 보라색의 모든 성분들이 0이 되어야 하니까. 자, 이거 이제 빨리 정리만 해서 비교만 하면 바로 우리가 A와 B를 알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성분을 계산하면 8 플러스 5A 마이너스 AB. 두 번째 성분은요, A 플러스 2. 세 번째 성분은 10B 마이너스 10. 네 번째 성분은 그대로. 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a 플러스 2가 0이 되어야 하니까 a는 마이너스 2고요. 10b 마이너스 10이 0이 돼야 돼. b는 뭐다? 1이다.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a는 마이너스 2. 자, 위에 부분 잠깐 지우고 a는 마이너스 2, b는 1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뭘 구하라고 하죠? 행렬 B의 모든 성분의 합. 우리 아까 행렬 B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렇게 정했었습니다. 바로 대입을 할게요. 지울 필요가 없었네. 여기다 바로 씁시다. 행렬 B는요, 4 그리고 1-2분의 1 A에서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다면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니까 결국은 1 플러스 1 해서 총 2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B에다가 1을 넣어주면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1만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2분의 4, 즉 결과는 2. 그리고 마지막 2행 2열은 1. 자, 따라서 모든 성분을 더해준다면 9라는 결과가 쉽게 나오겠어요. 자, 밑에 공간이 없으니까 지워주고 바로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x에 대한 연립 부등식이 있습니다. 절대값으로 표현된 식과 그냥 일반 단순한 2차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x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한대요. 자, 그러면 이 식에 대한 x에 대한 범위를 또 구해주고 또 두 번째 있는 식에 대한 x의 범위를 각각 구해서 그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겹치는 그 범위에 정수 x가 3개가 되도록 한다고 하네. 그때의 k를 구하래요. 자, 한번 가보시죠. 일단 첫 번째 것부터 우리가 해석을 할게요. 절대값 x-k가 4 이하래요. 얘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바로 알 수 있죠. 얘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x-k라는 식의 값은요, 4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바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얘를 다시 한번 해석하면 x라는 미지수의 범위는 k 플러스 4 이하이거나 k 마이너스 4 이상이다 라는 걸로 바로 쓸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 이거 인수분해가 됩니까? 2와 9로 되겠네요. k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9. 그 값이 0보다 작다.
자, 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0보다 작은 값이니까 K는 2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라는 결과를 또 나타내겠네. 자, 이런 바로 우리가 한번 수직선을 통해서 한번 그려볼 건데요. 2와 9를 먼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여기는 범위가 빵꾸, 빵꾸,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범위, 요만큼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젠 첫 번째 거를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 두 부등식에 공통된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된다라고 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범위는 어쨌든 색칠해서 양쪽 사이가 이제 이 x에 대한 범위인데, 첫 번째 작은 그 값은 k-4, 큰 값은 k 플러스 4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범위가, 이 그림이 밑에 있는 수직선과 합쳐졌을 때 그 사이에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범위가 딱 정수는 3개만 나타난다는 거지. 얘를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자고요. 이렇게.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k 플러스 4는 어떠한 범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서는 k 플러스 4는요 어쨌든 2보다는 커야 돼. 그런데 정확하게 이 공통 부분에 여기 요 부분의 해의 개수가, 정수인 해의 개수가 3개여야만 하므로 그때의 x 값은 2는 포함이 안 되므로 3 그리고 4 그리고 5 딱 요것만 나타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k 플러스 4라는 그 수의 범위는요, 범위는 무조건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런데 6보다는 작아야겠죠. 맞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갑시다. 이거를 들 수가 없으니까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번 더 그려야겠네. 한 번 더 그려야겠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이렇게 걸쳐지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양쪽에 모두 다 색칠을 해주고 k-4, k 플러스 4라고 표현을 해보죠. 그럼 이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공통으로 겹치는 이 부분을 만족시키는 x의 정수 개수는 3개여야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x의 값은 9는 포함이 안 되니까 8이거나 7이거나 6, 딱 이 3개만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k-4라는 이 숫자는요 6을 포함함과 동시에 5보다는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5가 되는 순간 이 정수 x의 개수는 4개가 돼버리거든. 자, 그럼 이 두 개만 우리가 해석해주면 돼요. k의 값을 구하네요. k는 그러면 양변에 4를 빼준다면 2, 그리고 4를 빼준다면 1 이상.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4를 더해준다면 9, 그리고 k는 4를 더해준다면 10이야. 자, 이럴 때 k도 정수라고 하네요. 따라서 여기서 만족시키는 k에 대한 정수값은 1, 이 두 번째에서 만족시키는 k에 대한 정수값은 10. 따라서 10 더하기 1은 11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14번은 해결을 하였고요.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정수가 A, B 미지수가 2개가 있네요. 근데 둘 다 정수라고 해. 그랬을 때 PX와 QX라는 두 다항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다항식 모두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PB 플러스 QA의 값은, 자, 좋습니다. 일단 나누어 떨어집니다. 어떤 게? PX와 QX가 둘 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 그리고 또 무슨 소리? 조립제법도 가능하다는 거. 조립제법이 가능하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고, 인수정리를 했을 때 그 값이 0이다라는 거. 자, 어쨌든 가봅시다. 일단 저는 px를 먼저 이 조립제법을 하려고 해요. 1, 2, 마이너스 4. 자, 어떠한 수를 넣을지는 우리 상수항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거기에 뿔말을 한 값, 다시 상수항분의 말로만 해서 미안합니다. 상수항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 개수, 거기의 약수 중에서 뿔말을 붙여주자고요. 그런데 일단 이거 기억 안 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한다? 마이너스 1, 0, 1.
그 중에 가장 먼저 많이 손꼽히는 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죠. 이 두 가지를 먼저 넣어보자고요. 자, 일단 저는 마이너스 1을 한번, 아니 양수 1을 넣어볼게요. 1 떨어지고 곱하면 1, 더하면 2, 둘이 곱하면 2, 둘이 더하면 4, 4이므로 0 됐네요. 따라서 다항식 px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x-1일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요. 오케이. 자, 찾았네요. 인수분해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2차식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되니까 일단 그대로 냅둬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qx도 한번 조립제법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 자, 그러면 qx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보를 특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다항식 px가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지금 x 플러스 b, 결국은 다항식 px의 인수 중에 x 플러스 b가 있어야 되는데 딱 봐도 얘는 2차식이잖아요. x 플러스 b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x-1을 x 플러스 b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따라서 바로 b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알아버렸어요. b는 마이너스 1. 됐죠? 자, 그러면 qx에서도 우리가 이 미지수 b가 보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한 가지 px의 최고차항이 4차항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3차항으로 보고 조립제법을 풀었죠. 그러면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잠깐 지우고 다시 한번 조금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하겠습니다. 4차항, 3차항, 2차항은 없으니까 0, 1차항 2, 상수 마이너스 4. 조립제법을 진행을 한다면 1로 넣었을 때 1, 1, 2, 2, 2, 2, 둘이 더하면 4, 4. 결국은 똑같이 인수는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달라졌죠. 따라서 px는 x-1 그리고 3차식이다. 3차식이면 우리가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맨 뒤에가 4다? 다 양수네? 그러면 음수를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2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한번 먼저 넣어볼게요. 1이면 마이너스 2, 0이거든요. 더하면 그럼 다시 둘이 곱하면 0. 자, 둘이 더했을 때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4로서 나머지가 딱 떨어지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px를 정확하게 인수분해하게 되었습니다. x-1 또 x 플러스 2 남은 건 x제곱 플러스 2까지요. 자, 그랬을 때 이 px가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b의 후보지는 앞에 있는 첫 번째 식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b는요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2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qx에다가 동시에 넣어서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b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두 번째 b가 플러스 2일 때로 나누어서 말이죠. 자, 바로 가봅시다. 그럴 때는 qx는요 qx는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두 번째 경우에서는요 qx는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제가 좀 풀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나누어 떨어진대요.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인수정리가 가능하다고요. 무슨 말? qx에서 x 대신에 b 값인 마이너스 1일 때 그 어떠한 이 식의 결과가 나타날 건데 그 값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한다고요.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인 거니까. 자, 두 번째도 해볼까? qx에서 x 자리에다가 2를 넣는다면 어떠한 이 식에 대입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건데 그 결과값이 0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누어 떨어질 때라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이제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겠네. 결국은 2 플러스 a가 0이라는 이야기니까 a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경우도 봅시다. x에 2를 대입하면 16 플러스 8 플러스 4a 플러스 4 플러스 1이네. 그러면 계산하면 24, 28, 29 플러스 4a는 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29라는 결론인데, 근데 아까 분명히 문제 처음에서 두 정수 a, b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는 a 값이 정수가 아니므로 탈락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2라고 하고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결과물, 얘를 충분히 이제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올바르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PB 플러스 QA 값. PB 플러스 QA. 자, 공간이 없으므로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PB는 결국 P-1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QA는 Q-2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바로 한번 넣어보시죠. px에서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아까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합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6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 q-2는요 일단 qx를 이쁘게 한번 먼저 써보고 갑시다. qx는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이 식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면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1, 즉 8, 4, 6, 7이라는 결과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6과 7을 더하면 양수, 잠시만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8 4에다가 마이너스 8이었군요. 여기서 실수가 있었네요. 8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계산하면 16 없어지고 3이 나오네. 그럼 따라서 두 값의 합은 마이너스 3. 답은 4번. 자, 이렇게 15번까지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